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개업을 하다가 구청에 고발당했던 그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채널명 그대로 오늘은 그냥 공인중개 썰입니다. 한 5년쯤 전이었는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건물주가 직접 내놓은 물건을 건물주와 통화하고 이것저것 조율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보수는 200만원으로 건물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그날 저녁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나가는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묵시적 갱신 상태였던 거예요. 중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니까 건물주가 부동산들의 물건을 내놓고 그걸 우리가 계약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주분이 계약서를 쓰고 돌아가셔서 며칠까지 퇴실하면 된다고 임차인한테 통보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개보수는 부가세까지 220만원으로 협의했으니까 당신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중개보수를 공제한다니까 당연히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건물주가 말빨이 딸릴 것 아니에요? 마지막엔 할 말이 없으니까 부동산 핑계를 댄 거예요. 난 법은 모르겠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라. 부동산도 당신들이 내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 말빨이 딸리니까 나중에 부동산 핑계를 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전화한 거고 저희는 그 사정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임차인을 잘 달래놓고 건물주한테 확인 전화를 했는데 건물주는 오히려 저희 보고 그 사람을 설득해달래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여기에 휘말려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저희도 정중하게 거절했죠.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잘못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건물주가 화를 냅니다. 아니 더 살기로 했다가 몇 개월 만에 나가면 약속을 어기는 거지. 구두 약속은 약속 아니야? 부동산은 왜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느낌이 쎄하죠. 난 모르겠고 그냥 세입자가 내는 거라고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건물주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건물주한테 다시 확인해 봤더니 부동산에서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저희한테 또 승질을 내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또 설명을 했죠. 다음날 건물주가 전화해서 왜 같은 편 안 들어주냐고 또 따지고 좀 있으면 임차인이 또 전화해서 나한테는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건물주한테 왜 딴소리 하느냐 이러면서 또 따지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또 해명하고 건물주가 다시 전화해서 임차인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또 화내고 임차인이 또 전화해서 화내고 욕하고 이게 며칠 반복되다가 결국 5일째 되는 날 제가 터졌어요. 많이 참았죠. 건물주가 돈 제대로 받고 싶으면 자기 말대로 하라는데 거기서 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건물주한테는 을 비스무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건물주한테 돈 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고 화를 냈더니 돈 안 받아도 되겠냐고 하면서 저희를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장님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청구해서 알아서 받아갈 테니까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담당 직원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시면 이제부터는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건물주가 슬쩍 수그러들더라고요. 나가는 임차인한테도 그날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당신한테 돈 받을 것도 없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신이 중개보수 내야 한다고 내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억울한 게 있으면 지금 내 얘기 녹취해서 건물주하고 싸워라. 당신 말이 맞다고 내가 며칠 동안 설명했잖아. 한 번만 더 여기에 전화해서 욕하면 나도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크게 화를 냈더니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길래 자기는 우리가 앞뒤에서 말을 계속 바꾸는 줄 알았대요.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평화로워졌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손님 입주를 시키고 건물주한테 중개보수를 송금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나가는 임차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니까 220만원이 덜 들어왔더라. 결국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한 건데 건물주하고는 전혀 말이 안 통하니 건물주한테 받은 중개보수를 그냥 자기한테 돌려주면 안 되겠냐는 전화예요. 굳이 따지자면 결국 그 중개보수는 자기 보증금에서 나온 돈이니까 계약 하나 덜한 셈 치고 그걸 자기한테 다시 달라는데 자, 뭔가 억울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중개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물주가 내놓은 물건을 건물주하고 조율한 다음에 건물주하고 계약했고 중개보수도 건물주하고 협의했어요.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온 중개보수도 건물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간 그 임차인을 우리가 거기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서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뭔가 억울해 보인다고 우리가 받은 중개보수를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 정산에서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나설 수 없으니까 건물주와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거절했죠. 이틀 뒤에 구청 지적과에서 단속반이 나왔어요. 오자마자 공무원증 딱 보여주면서 어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약한 계약서 전체와 자리에 있는 명함 전부 다 가져오세요. 뭐지? 1시간 정도를 아무 말도 없이 그 많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꼼꼼하게 다 검토하고 직원들 명함과 직원신고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게시물들 제 위치에 있는지 아무 거래도 뭐 하나 걸려도 걸릴 분위기인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처음에 왜 단속 나온 건지도 몰랐어요. 확인이 다 끝난 다음에 단속 나온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거예요. 중개보수로 다툼 생긴 그거. 저희가 거절하고 나서 임차인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중개업소에서 얘기했다고 한다. 건물주는 그렇게 얘기하고 중개업소에서는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힘없는 임차인으로서 너무 억울하니 이걸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건물주와 저희가 뭔가 짠 것 같은 뉘앙스로 건물주와 저희를 묶어서 고발하는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하지만 건물주와 임차인 문제는 단순 민사사건일 뿐이지 구청 지적과에서 단속 대상이 안 되죠. 저희만 단속 대상이 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단속 나온 공무원분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저희 얘기도 차분하게 다 듣더라고요. 담당 직원 얘기와 제 얘기도 다 들어보고 얘기에 서로 오류가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건이 하나 걸린 거예요. 확인설명서 양식이 바뀐 후에 이전 양식으로 작성한 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계약서 전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것도 좀 억울한 상황인데 이게 공동중개였어요. 저희가 임차인 측이라 임대인 측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쪽에서 옛날 확인설명서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설명서 양식이 바뀐 지 좀 지났는데 혹시 양식이 없으시면 제 이메일에 있으니까 컴퓨터 잠깐만 빌려주시면 제가 빨리 작성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개사분은 자기네 건물주 앞에서 확인설명서 양식 갖고 따진다고 뭔가 자기한테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이 업계에 있지만 공동중개 하러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서류가 좀 미비하다거나 해서 수정이나 어떤 확인을 좀 요청했을 때 그걸 마치 자기들을 못 믿거나 건방지게 뭘 지적했다고 받아들이고 좀 불쾌하게 대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반응이 좀 격한 분이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20년 넘게 했다는 둥, 이까지 확인설명서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둥, 계약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둥, 언짢게 할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분위기 좋게 하려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슬슬 기분이 언짢아지죠. 저도 옆에 저희 손님도 있고 제 직원도 보고 있는데 결론은 건물주하고 손님이 자기들이 문제 안 삼을 테니까 그냥 옛날 양식으로 빨리 쓰고 기분 좋게 넘어가자고 해서 저도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나중에 기분이 상해서 솔직히 크게 싸울 뻔했어요. 그런데 그 확인설명서가 1년이 지나서 그때 걸린 거예요. 민원 들어가서 단속반 나온 거예요. 단속 나온 공무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후 사정은 충분히 알겠고 민원 들어온 것과 확인설명서 적발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회의 후에 결정할 테니까 내일 오후에 구청 지적과로 들어와서 항변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하고 처분을 받아라. 뭔가 억울한데 방법도 없고 단속 공무원한테 따지고 들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잘못한 건 또 아니니까 확인설명서 건만 해도 잘못하면 영업정지 사유예요. 큰일 났죠. 다음날 잔뜩 긴장하고 구청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영업정지가 나오면 사정사정 해서라도 벌금으로 돌릴 수 있을까? 영업정지보단 벌금이 낫거든요. 뭔가 억울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결론은 담당 공무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쪽 관내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오신 것 같은데 자격증을 대여했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한 흔적이 없고 보통 몇 년치 계약서 확인해보면 뭐라도 하나 나오는데 다른 위법사항들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중개보수로 인한 고발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이 상태에서 옛날에 있었던 공동중개 확인설명서 단 한 건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쨌건 단속에서 그게 나온 이상 아예 처분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개보수 민원에 대해서는 잘못 없음,
확인 설명서 건에 대해서는 계도 처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계도 처분이 뭔지 아시죠?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 잘합시다. 이게 계도 처분이에요. 사실상 그냥 넘어간 거죠. 뭔가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정도면 무보목소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고래 싸움도 아닌데 잘못 엮여서 새우등이 터질 뻔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양쪽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중간에서 중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중재를 할 수도 있고 한쪽이 너무 얼토당토 않으면 다른 한쪽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설사 가까운 누군가가 부탁을 하더라도 상담은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하고 내가 계약한 내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안 끼는 게 좋아요. 아까 그 상황에서도 나가는 임차인은 우리 중개 의뢰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사람을 거기 넣어준 것도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중개보수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건물주 요청대로 했다면 이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건 그거대로 행정처분을 받고 확인설명서 건도 계도처분으로는 안 끝났겠죠. 그리고 여러분, 단속반이 사무실에 나오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도 한잔 주시고 좀 협조하시면서 억울한 게 있다면 조곤조곤 잘 얘기하세요. 우리 단속기간 되면 주변에 다 문 닫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슨 저승사자같이 여겼는데 크게 잘못한 게 없다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확인하러 구청을 많이 다니는데 요새는 구청 지적과분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다 유도리 있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확인설명서 작성하면서 저한테 무지하게 화냈던 그 중개업소는 결국 행정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건이 워낙 많은데 단속공무원한테까지 싸우자는 식으로 나왔다가 결국 행정처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당해서 단속을 맞았는데 계약서를 검토받다가 거기서 작성한 그 확인설명서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거기도 계약서 검토를 받게 된 것 같은데 뭔 나비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좀 쌤통이에요. 20년을 넘게 했는데 이까지 확인설명서로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그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무지하게 화를 내셨는데 20년 만에 그까지 확인설명서로 문제가 됐죠. 앞으로 공동중개하면서 그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내일 첫눈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